평면좌표 뒷부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문제들을 풀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유형 몇 개만 더 접근하고 그 다음 개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거리의 최소라고 하는 개념인데, 거리의 최소라는 개념 은 세 가지, 거리의 최소를 구하거나 거리 합의 최소를 구하거나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케이스 세 가지가 있어요. 순서를 이렇게 하면 좋지 않죠? 연태 제곱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두 개는 우리가 2차 함수로 해결을 한다 했고요. 이거는 직선 만들기를 이용해 구한다라고 말을 했죠. 조금 전에 했던 게 이거였죠. 직선 만드는 거 맞죠? 직선 뭐 또는 선분이라고 합시다. 1070번도 마찬가지예요.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죠. A가 마이너스 1,2고요. B가 4,6이고요. C가 0,1에 대해서 P라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PA의 제곱, PB의 제곱, PC의 제곱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를 구해달랍니다. 그럼 PA의 제곱은 이거고요. PB의 제곱은 얘가 되고요. PC의 제곱은 이게 되겠죠. 자, 이거의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건 얘를 전개했을 때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x 해서 마이너스 6x 더하기 3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18y 더하기 1 더하기 4 5 21 57 58 자, 이렇게 전개가 된단 말이죠. 전개가 된 걸 다시 말했듯이 2차 함수 꼴로 표준형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7, 36, 22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P의 값은 1,3일 때 최소를 만든다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를 말 그대로 일단 표현, 문제에서 하라고 하면은 일단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표현 후에 이제 보통 방향성이 잡혀요. 그래서 일단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둬야 되고, 알았죠? 그걸 이용해서 1074번이든 1078번이든 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특별히 1075번에 나와 있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가운데 점을 O라고 할 때, M이라고 할 때 중점이고 M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AM의 제곱 더하기 MB의 제곱
이거의 2배다 라고 하는 것을 중선 정리 또는 파포스 정리, 이거 P가 2개인가 하나인지 기억이 안 나네. 모르겠으면 한글로 쓰자. 그래. 자,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 대상인데, 이거는 뭐 쉽게 내면 그냥 이거에 관련된 것처럼 증명을 하는 문제가 1075번처럼 나오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냥 이걸 진짜 이용하는 문제들이 존재할 때도 있어요.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이제 1077번인 거죠. 증명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얘를 0,0으로 잡아서 여기를 C,0, 길이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C,0, 여기는 A, B라고 잡으면 좌변을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라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서 2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쓰게 하고, 우변을 2 곱하기 AM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MB의 제곱 C의 제곱 이렇게 써서 결국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는 걸 보이도록 하는 게 이 문제의 주 골자예요. 그래서 가나다라를 채우라고 했는데 가는 좀 애매한데, 가는 M이라고 쓰면 됩니다. 점 M은 원점이다 라고 하는 거라. 또 나는 지금 여기 써있는 마이너스 C,0이 나죠. 다는 얘가 다가 되고요. 라는 BM의 제곱은 요거죠. 이게 라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증명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길이를 이용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형 5는 그냥 길이 구해서 길이 간의 관계로 정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 직각 삼각형인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자, 이어서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개념을 구해보죠.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선분이 있을 때 A라는 점과 A라는 점과 B라는 점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점을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 점을 A와 B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다라는 건데, 개념 자체는 간단해요. AP 대 BP의 길이가 M 대 N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길이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AP의 길이가, 얘를 내가 X라고 표현할 때 X-A와 B-X가 M 대 N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X라는 게 A 더하기 B분의 MB 더하기 NA다 라고 하는 좌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내분점의 의미예요. 그러면 외분점이라 한다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을 때 어떤 Q라는 외분점이 있어서 이 거리가 M 대 N인 거예요. 외분점이라는 게 이렇게 밖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AQ랑 BQ의 길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AQ 대 BQ의 길이가 M 대 N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면 B-A분의 미안합니다. 이거 M 더하기 N인데 왜 이상하게 썼네? 미안해요. 여기도 이상하게 쓰고 있었네. M-N분의 MB-NA 이렇게 쓰는 게 외분점 공식이다 라는 거죠. 외분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외분점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것도 잘 인식해줘야 돼요. m이 n보다 큰, 지금 이 문제처럼 n보다 n이 더 크면 b의 바깥쪽에 있고 m이 n보다 작으면 a의 바깥쪽에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즉 외분점일 때는 작은 쪽의 바깥쪽에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A, B의 바깥쪽이면 이쪽과 이쪽이라고 할 때 더 짧은 쪽의 바깥쪽에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당연하죠. 외분이라면 결국 이걸 한 번은 관통해야 되는데 관통하려면 그 관통하는 애가 더 길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A까지가 길이가 더 길다면 당연히 A, B를 관통하는 게 M인 거니까. 그쵸? Q에서부터 A까지 가는 게 더 길 때 B의 바깥쪽에 있어서 A, B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통과하는 형태가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연습해 줬으면 좋겠는 건 바로 이 개념이에요. 여기가 M 대 N이라고 할 때 그럼 이걸 M 더하기 N 등분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여기 길이는 M 더하기 N분의 M에 해당하고 M 더하기 N분의 N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맞아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길이가 18인데 여기가 3대 2래. 그럼 여기 길이는 18이라는 거를 3 더하기 2분의 3만큼 곱한 거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 길이도 마찬가지로 18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2만큼을 그러니까 5등분해서 3조각이다, 2조각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 그치? 맞아요? 저것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어떻게 나온 거냐면 B-A라는 애를 M 더하기 N 등분해서 A에다가 N만큼 더한 게 얘라는 거예요. X좌표라는 겁니다. 이 시절 통분하면 똑같이 나와요.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은 때때로 쟤보다 얘가 더 빠릅니다. 여러분들 익숙해지기만 하면 이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시계에 몰두하지 마세요. 이거 도형에서 나오는 거야. 도형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식으로만 풀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건 도형의 성질을 좌표를 이용하여 또는 식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게 주 쟁점인 거지. 식으로 이 문제의 단원을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도형을 분석하는데 거기에 식을 곁들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좀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게 1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2차원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 A라는 애가 보통 x1, y1이라고 쓰고요. B라는 애가 x2, y2라고 하면 이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할 때 이걸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건 빗변을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건 x좌표도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고요. y좌표도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x끼리 m 대 n으로 내분한 거, y끼리 m 대 n으로 내분한 것을 합친 저 p라는 애가 m 더하기 n분의
mxe 더하기 nx1 콤마 m 더하기 n분의 my 더하기 ny1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저 1차원에서 했던 거 x좌표, y좌표 각각 적용해주면 되고요. 이 아이디어 또한 1사분면에서 했던 거 그대로 적용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물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억해도 돼요. 그러니까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든 외분하든 그런 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가 뭐 X1이랑 X2면 곱해지는 건 안쪽끼리 바깥쪽끼리 곱해집니다. 그래서 MX2, NX1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 형태만 기억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내분일 땐 더하는 거고요. 분모 분자 더하는 거죠. 내분은. 외분은 분모 분자 다 빼기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도 연결이 꽤나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보죠. 방금 했던 것처럼 뭐 2,3이랑 10,15가 있을 때 내가 이걸 2대1로 내분한다고 해. 2대1로 내분한다. 2대1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3대1로 내분한다고 해. 이거 내분점 공식 이용해도 된다고. 그치? 근데 실제로 x가 8만큼이고 y가 12만큼 차이 나잖아. 그쵸? 그럼 이거 4등분하면 나누기 4하면 2고 이거 나누기 4하면 3이잖아. 그쵸? 맞아? 그러니까 10에서 2 빼고요. 15에서 3 빼면 끝난다고.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해도 괜찮다는 거야. 등분해서 그 조각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아이디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중점이라는 개념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중점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이에요. 중점이라는 것은 사실상 1대1 내분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간단하게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라고 좌표를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무게중심은 의미하는 게 뭐냐? 뭐 말 나온 김에 좀 해볼까요? 자, 주영아, 무게중심 성질 세 가지 있죠? 불러볼까요? 세 중선의 교점. 그렇죠. 세 중선의 교점이고 또 2대1. 그렇죠. 2대1 내분점 또 이거 보통 기억을 못 하더라고. 중학교 때 이거밖에 안 쓰지 않았니? 맞지? 넓이 6등분합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2대1 내분점이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 점에 대한 무게중심을 따지면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자,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 그리고 그거 연결고리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이 또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1070페이지, 1070번 펴보세요. 자, 줄 쳐놓고 쓰세요. AP의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의 값이 최소일 때의 점 P의 좌표 줄 긋고요. 네, 무게중심이라고 쓰면 됩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아까 구한 답은 그 세 점의 무게중심, 즉 1, 네, 3이었어요. 그쵸? 식을 안 써도 됩니다. 의고에서 시험 문제로 나왔던 주제였고요. 이해는 가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이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기 위해서 한번 전개를 해봤는데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런 것까진 필요는 없었어요. 이렇게만 구해줘도 괜찮았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이 굳이 식이 숫자가 더러운 거 아니면 방금 말했던 등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그런 등분의 개념을 못 쓰는 문제부터 해보죠. 1085번. 정삼각형 ABC라고 이야기했는데 BC 위의 한 점 P에 대해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가 몇 대 몇 내분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말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좌표를 써야겠죠. 그쵸? 자, 여기를 C, 0 마이너스 C, 0 2대 1대 루트 3에 의해서 0, 루트 3C 이렇게 써지겠죠. 그쵸? 그럼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예를 들어 X, 0이라고 할 때 X제곱 더하기 3C제곱 더하기 X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돼서 2X제곱 더하기 2C제곱 더하기 4C제곱이 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제곱의 합의 최소는 그냥 2차 함수꼴로 접근되기 때문에 2에 X 더하기 2분의 C의 제곱 더하기 2분의 9C제곱 이게 됩니다. 즉 X가 마이너스 2분의 C일 때 최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C, 0 이렇게 써지는데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길이가 2분의 1C고 여기 길이가 2분의 3C이므로 몇 대 몇? 1대 3 내분점이다 라고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뭐 둘을 더하는 게 답이니까 4가 되겠습니다. (1089번으로) 보면 4, 마이너스 4라는 점이 있고요. 마이너스 2, 2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AP, A라는 게 1사분면에 있대요. 그쵸? 그렇지 않니? 엄마 없나?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X축 위에 있고요. 여기랑 A를 이었더니 내분하는 게 X축에 있다. 그럼 X축 건너편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Y축에 있다. Y축 건너편에 있다는 거죠? 그 1사분면에 있는 거 맞네. 뭐 여기라고 할까요?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 길이가 M일 때 여기 길이가 N인 거고 그쵸? 여기 길이가 M일 때 여기 길이가 N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 이걸 식으로 쓰려면 까다로워. 진짜 까다롭거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는 건 어찌됐든 이거 그냥 M 대 N으로 쪼개면 Y좌표가 0이라는 거고 X좌표에 대한 힌트가 아니잖아. Y좌표에 대한 힌트야. X축 위에 있다는 거. Y축 위에 있다는 것도 0,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빗변에 대한 길이비를 줬지만 빗변에 대한 길이비는 싹 다 쓸모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 상부 지금부터 이제 선분의 길이에 대한 개념이 주구장창 나올 거야. 여태까지는 우리가 평면좌표의 두 점 간의 거리가 나오는 걸 최대한 지양해요. 왜냐면 아직 정확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순간부터는 점 간의 거리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빗변의 길이랑 또는 길이 b를 제시해주는 문제가 나왔다면 그건 싹 다 x, y 좌표에 대한 힌트지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다 x, y 좌표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빗변에 대한 길이 b를 줬지만 사실 정작 준 건 x 좌표에 대한 힌트예요. x 좌표에 대한 힌트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였잖아.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2만큼 늘어날 때 얼마큼 늘어나냐는 거야. 그런가요? 여기도 y좌표가 지금 이게 4, 마이너스 4잖아. y좌표가 4만큼 줄어들 때 얼만큼, y좌표가 4일 때 여기가 얼마냐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m 대 n이라는 게 여기 좌표가 얼마인지 몰라. 맞지? 그냥 a인 것만 알아요. a 대 2가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x좌표끼리만 비교하라는 문제야. 이 x좌표에 대한 힌트는 x좌표만 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 대 n이라고 알려줬지만 사실 관심 있는 건 누구? y좌표만 보라는 거죠. b 대 4라고. 그래서 an은 2m이고요. bn은 4m인데 어라? 이 둘 무슨 관계야? 비슷하게 생겼잖아. 맞지? 그래서 얘만 2배 해줍니다. 2a는 4m. 근데 그러면 bn이랑 똑같네? 네. 2a는 b라는 관계 구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a, b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몇 개 있다? 5개 있다. 이거를 또 좌표 그리고 있고 그럼 뻘짓하는 거야. 사실상. 뭘 봐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것만 주구장창하고 있는 거지. 물론 하라고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시간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게 본질을 잘 볼 수 있다면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다시 빗변의 길이 또는 빗변의 길이 b를 알려준 건 x, y 좌표에 대한 힌트이고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라는 건 x축 위에 있다는 건 y 좌표가 0이라는 힌트고 y축 위에 있다는 건 x 좌표가 0이라는 힌트니 여기에서는 x 좌표를 기준으로 비율 관계를 써주고 여기에선 y 좌표를 기준으로 비율 관계를 쓰면 a와 b 간의 관계가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도형의 방정식을 다 같이 어려워하는 거야. 다 같이. 정말 다 같이 어려워합니다. 1093번 보도록 해보죠. 자, 그림을 그릴 거예요. 3,4라는 점이 있고요. 0,6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직선 AB래요. 직선 AB 위에. 근데 C가 뭐 여기 있대. A, B로. 근데 이 OAC. OAC의 넓이가 45래. 넓이에 대한 정보를 줬죠. 맞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넓이에 대한 힌트를 얻어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 넓이 얼마냐는 거야. 이거 넓이 내가 아니? 넓이 얼마야? 넓이 얼마야? 넓이 9인 거 이해 가요? 맞아? 6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치? 근데 전체가 45라면 여기 넓이 얼마야? 여기 넓이 27인, 36인 것도 이해 가요? 맞아? 이해 가요? 그럼 전체가 45니까. 그럼 길이가 4배지. 근데 밑변이 똑같죠? 그러니까 뭐야? 높이가 4배가 된다는 거 이해 가요? 넓이가 4배 차이 나는데 밑변이 똑같잖아. 그럼 높이가 4배 차이 나겠지. 그래서 나왔어. A가 뭐야? 마이너스 12야. 그런가요? 자, 근데 봐봐. 얘가 3 증가할 때 2 감소했어.
그럼 3대 2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12대 얼마겠어? 8이겠죠. 그래서 B가 13 겁니다. 6에서 8만큼 더한 거니까. 식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고. 알았지?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넓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넓이랑 관련 지어 생각했고요. 넓이를 알려줘서 그것을 길이랑 관련 지으려고 하는데 그 길이를 우리가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때 중요한 건 어찌됐든 이게 직선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울기랑 관련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3, 2라는 기울기 비율 관계를 찾았죠. 그래서 여기도 12일 때 8이어야 된다라는 비율 관계만 따져주면 6에서 8만큼 더했다라고 보는 거지. 이걸 문제에서 외분점의 내분점의 활용이라고 말했지만 내분점 외분점의 개념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고 등분의 개념이 들어갔다는 거야. 알았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시 등분의 개념을 좀 더 집어넣으면 여기가 9대 36이라면 맞지? 그럼 이게 넓이가 1대 4잖아. 길이가 1대 4지. 그러니까 x좌표도 4배해주고 y좌표도 4배해주면 된다는 개념이야. 그럼 똑같겠죠.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비는 싹 다 뭐라고? x, y좌표에 대한 힌트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x좌표랑 y좌표에 대해서 연결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 걸 봤으면 좋겠어요. (1098번) 이건 니네가 해. 1098번 아까 했죠? 맞죠?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1102번 볼까요? (1102번)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그냥 대충 그릴게요. 평행사변형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늠을 사실 잘 못해서 그림까지 잘 그리면 좋긴 한데 짱나게 생겼죠. 그래도 좀 건덕지는 잘 그려놓을까. 참 항상 난제군. 안 되겠다. 그냥 대충 그립시다. 이런 식으로 그립시다. 이름을 좀 이상하게 붙여놔서 여기가 5,1이고요. 3,5라고 했어요. 자, 근데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5,3이래. 무게중심 뭐 이쯤 있겠죠, 그쵸? 근데 걔가 5,3이래. 자, 이때 D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자, 간단해요. 그림에 대한 이해만 잘 해주면 돼요. 무게중심이라는 게 이렇게 이어지죠. 맞아요? 무게중심 아까 중선의 교점이라 했죠. 근데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합니다. 맞나요? 평행사변형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니까 이게 중선이 되고 이것도 중선인 거 맞아요. 자, 무게중심은 몇 대 몇? 다시 대각선 길이 정확하게 반띵한다고 했죠 방금. 무게중심은 아까 2대1 내분한댔죠. 네. 여기도 또 1대2 내분한 무게중심 뭔가 있겠지. 네. 그러면은 2대2대2죠. 맞아요? 네. 여기에 2배만큼만 더 가면 됩니다. 자, x좌표 이만큼, y좌표 마이너스 이만큼이죠. 그래서 x좌표 최종적으로 6만큼 마이너스 6만큼 가면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란 거예요. 이게 등분의 개념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대신 이러려면 도형의 성질을 좀 잘 기억해줘야 돼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4개 정도만 이야기해볼까요? 하나씩. 그러니까 주영이가 했으니까 정은이가 그냥 다 말할까? 그러니까 무이용심 다 말했으니까. 평행사변형 성질.
네. 이모.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두 쌍이니까. 그리고 각각 같다.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내가 방금 설명한 걸 안 하면 어떡해. 맞죠? 그렇게까지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해가요? 무이용심 2대1 내분한다라는 개념 이용해서 문제 푼 거예요. 그렇죠? 무이용심 2대1 내분하면서 더불어 평행사변형과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것까지 접목시키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풀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거를 좌표 평면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외분점, 내분점, 막 무기용심 성질 이용해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마 원래 내가 아직 답안지는 안 봤지만 답안지에 의하면 이거 좌표 구하라고 안 걸 알려준 거예요. 이거 세 점 알면 이거 무기용심 원래 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x, y라고 하면은 무기용심이랑 관련 지어서 x랑 y 나오죠. 그럼 그 다음에 그걸로 이거 구하라고 하겠지. 어떻게 구하냐면 방금 말했던 그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게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야 돼서 이 둘이 평행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똑같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만큼 늘어나고 4만큼 줄었잖아. 그치? 그게 여기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 이만큼 4만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D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게 원래 풀이의 방향이지 않았을까 싶어. 하지만 우리가 그걸 굳이 따라줘야 된다? 아니다. 도형의 성질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보면 알다시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지름길이 꽤나 많은 문제, 그러니까 지름길이 많은 문제들이 꽤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름길을 좀 찾아봐. 물론 지름길 없는 경우도 있어.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식으로만 계산하는 걸 유도한 문제들도 있고 그런 경우는 식으로 해야지. 근데 고민을 하다가 식으로 해보라는 거야. 알았나요? 그거를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에서 습관 잘 쌓아놓으면 그 앞으로 학기들이 꽤나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식으로만 하는 연습하잖아. 그러면 추후에 고난도 문제를 접할 때 그냥 이 단원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의 고난도 문제가 결국은 좌표 평면에서의 어떤 그래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질을 다룰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지름길을 못 찾을 때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부터가 그 2차 함수와 여기 두 개를 합친 것 개념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쌓여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개념 혹시 기억해요? 가계 이등분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은찬아? 가계 이등분선 서로 가계 이등분선이면 어떤 성질을 가져? 이렇게 가계 이등분선이면 저거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 길이도 m 대 n이다 이렇게 되는 게 가계 이등분선이죠. 근데 이게 다른 문제집에 잘 안 나오는데 센에만 있거든? 1105번에 있는 게 외곽의 이등분선이라고. 이거는 사실 교육과정이 빠진 문제라서 다른 시험에도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시험에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된 문제인데 이거 왜 맨날 내는지 안 지우는지 모르겠어 나는 잘. 여기가 m 대 n이면 이게 m 대 n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 1105번 아예 못 건드려요. 이건 내각의 이등분선이고요. 이건 외곽의 이등분선이고요. 여기가 m 대 n이라는 의미죠. 이걸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0,0과 3,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따져야 됐어요. 여기 길이가 루트 10이고요. 여기 길이가 루트 5죠. 그쵸? 미안합니다. 루트 10 대 루트 5라서 여기랑 여기도 몇 대 몇이에요? 루트 2 대 1이라는 거죠. 그쵸?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물론 이제 외분점의 성질을 이용해도 괜찮은데 이거의 좌표를 A, B라고 한 거잖아. 그치? 그럼 A라는 건 요점과 요점의 루트 2 대 1 외분점이잖아. 그렇죠? 요점과 요점의 루트 2 대 1 외분점이고요. X 이렇게 할까? 0과 2의 루트 2, 왜냐면 0과 2의 루트 2 대 1 외분점. B라는 건 0과 마이너스 1의 루트 2 대 1 외분이죠. 맞아요? 여기까지 가요. 근데 어차피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한 다음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어차피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을 더한 거에 대해서 루트 2 대 1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유사한가? 뭐라고 말해줘야 좀 좋을까?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여기가 루트 2 대 1이면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 A라는 거는 외분점으로 구해도 되는데 루트 2 2라는 길이를 여기 2라는 길이를 루트 2 마이너스 1등분해서 루트 2 등분해서 0에다가 더하면 되고요. B라는 애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루트 2 마이너스 1등분해서 루트 2 등분한 다음에, 왜냐면 지금 루트 2 마이너스 1 때 루트 2가 된 거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0을 더하면 돼요. 근데 나 어차피 이 둘 더하는 거라고. 그래서 1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하면 돼서, 그래서 2 더하기 루트 2가 이거 유리화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좀 기분 나쁘다. 답 맞네. 자, 이해가요? 등분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물론 내분점, 외분점 이용해도 괜찮습니다만, 내분점, 외분점 한번 이해하려다가 안 되면 내분점, 외분점 써보고요. 이해하려고 좀 해보세요. 알았죠?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은 원래 요즘은 잘 안 씁니다. 그냥 다른 말로 XY 관계식 구하라는 거예요. 관계식을 구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힌트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구해달라는 거고, 8,-5와 4,1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데, 내가 구하려는 이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같잖아. 그치? 말 그대로 그냥 PA 길이랑 PB 길이가 같다라고 해주면 돼요. 둘이 같다면 제곱도 당연히 같기 때문에 x-8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5의 제곱은 x-4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랑 같다라고 해서 싹 다 전개해서 이항해주면 8x 12y 마이너스 72는 0 이게 돼서 4로 나눠주면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8 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랑 B가 있잖아, 맞지? 그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일단 중점은 같은 거리에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같은 거리에 있을 수 있죠. 여기서도 같은 거리에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같은 거리에 있다라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 모아놓은 거는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알았죠? 그런 개념을 이제 물어본 거였어요. 20분. 일단 C단계 표 보시고요. 골라보죠. 1111번, 1112번, 1113번, 1115번, 1117번. 일단 요 정도만 해볼까요? 직선의 방정식. 선생님, 응? 오늘 푼거 질문해도 돼요? 한번 일찍 와서 푼 거. 아니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요? 응. 자, 진도 나갑시다. 진도 나간다고. 숙제 너무 적어.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아닌 것 같다는 거. 시단계가 시단계 뭐 3문제밖에 안 골, 5문제밖에 안 골랐는데. 20문제.
자, 직선의 방정식 유형 딱 5개 정도만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뭐 유형 5개인데 사실 풀만한 문제가 아무 문제 없어서 금방 끝날 거예요. 한 20문제 정도만 늘려봅시다, 숙제를. 그럼 다음 시간에 잘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끝날 것 같아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y는 mx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많이 다루었는데, 그쵸? 이게 맞긴 해요. 기울기랑 y절편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원본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본형, 그래서 일반형이라고 부르지만, 좀 더 많이 애용하는 건 얘가 좀 더 애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기울기와 뭘 표현한 거예요? 지나는 점이 x1, y1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됐든 x1을 대입하면 무조건 y1이 된다는 거지. 이 형태대로라면.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와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기울기랑 한 점만 있으면 무조건 직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랑 한 점을 주는 게 아니라 만약 2점을 줬어. 2점을 주면 그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내가 구하고 그 다음에 한 점을 대입해서 직선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때 만약 x1과 x2가 같아서 분모가 0이 되면 그냥 x좌표가 같은 직선은 요 직선 이렇게 세로선밖에 없으므로 그냥 x는 x1이라고 마무리 지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때때로 절편을 알려줬다면 우리가 절편을 이용해서는 이와 같이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애용하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용한다는 거죠. 딱 이거에 대한 것만 오늘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알았죠? 이거에 대한 것만 다루죠. 다른 거 다루지 않을게요. 알았죠? 1158번 루트 3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0이라는 애가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점 알려줬죠. 자, 근데 기울기가에 대한 힌트로 60도를 이용하래. 근데 60도랑 기울기랑 무슨 관련이 있죠? 기울기랑 60도랑 무슨 관련이야? 아, 기울기라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대로라면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60도가 내가 구하려는 기울기라는 거야. 그럼 탄젠트 60도가 얼마죠? 저 루트 3이기 때문에 y는 루트 3의 x-2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얘랑 얘 더해달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를 이용해 구한다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오케이. 자, 정사각형이 있을 때 CD의 x절편을 구해달라 했어요. 이거 구해달라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런 거 아니니? 자, 그럼 여기를 구해달라고 해서 이제 뭘 해주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뭔 말이냐면 요 점과 요 점을 찾아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면 되겠다. 그치? 그걸 이용해 주면 됩니다. 자, 헌데 우리가 사실 요걸 보면 순간 바로 알아.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 그렇죠.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알죠? 그러면 이 한 점만 찾아도 돼요. 이때 우리가 한 점을 찾는 방법은 이 초록색 직각 삼각형을 여기 그대로 그려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빗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기 때문에 직각이면 여기랑 여기가 동그라미 세모로 RHA 합동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서 그쵸? 여기 길이가 1과 3, 즉 여기 좌표가 정확하게 4,3이 된다는 거. 왜냐면 여기 3,0에서부터 1, 3만큼 올라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라고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3 이게 돼서 13,0 이런 식으로 x절편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좀 바꾸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다른 방법이 또 없을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해본다는 거야. 아, 근데 여기도 직각이잖아. 그치?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인 거 보여요? 그럼 여기가 3, 1, 루트 10인데 여기는 루트 10이니까 얼마가 돼? 1이었던 애가 루트 10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루트 10이었던 애가 얼마로 바뀌어? 10으로 바뀌죠. 네, 그래서 13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요? 닮음 더럽게만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해주는 게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두 점을 이용한 블라블라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근데 닮음만 이용해도 나온다고. 오케이? 자연스러워요? 1이었던 애가 루트 10이 됐기 때문에 루트 10이었던 애는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이 됐다. 근데 3에서 10만큼 간 거니까 13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쵸? 1170번. 다 중2라서 그냥 여러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후딱후딱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기억할 만한 내용이라서 자,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 라는 멘트는 우리가 뭐 하라는 거냐면 세 점의 기울기, 두 점씩 이었을 때 두 점 간 기울기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의 조건이에요. 얘랑 같은 의미로 봐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도레미 하면 얘 기울기랑 같으면 그게 한 직선 위에 그려진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비슷한 걸로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멘트도 같은 멘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 점이 그려졌는데 삼각형이 안 그려졌다라는 건 이게 아니라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A가 0,3과 B가 A-4,0과 C라는 6,A라는 애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건 이거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해요. A-4분의 0 뭔 소리 하는 거야? 얘에서 얘 뺀 거 분의 얘에서 얘 뺀 것과 얘에서 얘 뺀 거 분의 얘에서 얘 뺀 거 이게 같다라고 봐주는 거죠. 그래서 30-3a는 a제곱 마이너스 4a가 돼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0은 0이므로 a는 6 또는 마이너스 5 6이라는 걸 얻어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것만 정리하고 가죠. 삼각형 넓이를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하는 케이스는 변을, 그러니까 다른 변, 마주보는 지나는 변을 길이를 딱 2등분하면 돼요.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방법은 요점, 대각선의 교점 지나면 무조건 평행사변형 넓이 2등분합니다. 평행사변형 넓이 2등분하는 거 그냥 대각선의 교점만 지나면 돼요. 당연하게도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점도 마찬가지로 중심만 지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저 정육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2등분할까요? 정육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2등분해요? 일단 중심을 찾아야 되잖아요. 대각선의 교점 지나면 그것도 넓이 반딩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1174번도 풀어주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도 117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